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에너지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릴 거고요. 주제는 K에너지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K에너지 중에서도 정유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재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유 쪽에서 탑픽은 SOE를 말씀드리고, 석유화학은 금호석유,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을 탑픽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지나면서 원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동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원유 의존도가 대략 한 70%에서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겪으면서 대략 한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략 한 20%포인트가량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인 업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아마 이러한 기조들은 강화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의 중동 의존도가 축소되면서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때마침 UAE가 오펙을 탈퇴를 했죠. 그러면서 이 오펙의 균열이 추가적으로 더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오펙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베네수엘라를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전통 에너지 쪽에서 강화하고 오펙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강화되고 중동의 가격 결정력은 약화되는 이런 그림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향후에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는 지역도 오펙 국가들이 아닙니다. 넌 오펙 국가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원유 매장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가이아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원유 생산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아프리카도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그림을 보면 오펙 국가가 아닌 넌 오펙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오펙의 가격 결정력은 약화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림은 사실 우리나라 정유업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림이 될 겁니다.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원래는 WTI가 비싼 기름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두바이 대비해서 비싸게 거래가 됐었는데요. 지난 15년을 보시면 두바이 대비해서 WTI가 꽤 많이 디스카운트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셰일 붐이 불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정유업체와 화학업체들이 원가 우위를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향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이제는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의 가격 결정력은 약해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중동의 원유들이 저렴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향후에 미국의 WTI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두바이유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미국의 정유업체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었습니다. 앞서 보시는 이 세 개 업체들 같은 경우가 미국 정유업체들인데 밸류에이션이 대략 2배 이상 내외에서 거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시아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1배 내외 혹은 그 언더에서 거래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유 조달의 용이성 차이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중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면 결국은 아시아 정유사들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거 저희가 상기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가 결국은 원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아시아 정유화학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정유 쪽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향후 2026년 이후의 증설을 보면
매년 0.6% 이하의 증설밖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설비는 전체 글로벌 설비의 5%가량에 해당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물량이면 향후 예정되어 있는 증설들을 다 제거하고도 남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중동 타격을 받은 설비들이 1년 안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글로벌 정제 설비의 수급 상황은 매우 빠듯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그리고 아시아 정제 마진도 한동안은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석유 제품 재고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왼쪽 그림은 미국의 휘발유 재고인데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등경유 재고인데 이는 21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전반적인 설비 타격이 있다 보니까 재고 자체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정제 마진의 강세를 지탱하는 배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정유사의 글로벌 안보 가치 측면에서도 이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 같은 지역들은 최근에 원유나 가스에 대한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유업체에게 휘발유라든지 디젤 그리고 항공유에 대한 우선 공급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글로벌 5위권의 정제설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정제설비 대국에 속하고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국가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석유 제품 수출량을 통제하거나 수출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에게 이러한 요청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점들은 향후에 밸류에이션에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실적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이 되게 되면 아마 유가는 하락하게 될 거고요. 최근에 OSP가 크게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6, 7월 달에는 이 높은 OSP가 반영되면서 일시적인 실적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6, 7월 달은 실적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기를 아마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 쪽이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6월 정도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 8, 9월 정도에는 납사 수급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낮아졌던 NCC 업체들의 가동률이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업체들, 석유화학 제품들 가격이 올라왔던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출량이 급증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PVC입니다. PVC의 전국 수출량은 3월 달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PE 수출량은 2월 달 대비해서 3월 달에 대략 한 2배 정도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성소다도 마찬가지로 수출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MEG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수출량이 전월 대비해서 대략 한 5배 이상 증가했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량이 왜 이렇게 늘었냐라고 하면, 중국에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때 석탄 기반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에탄 기반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NCC 업체들이 힘들어진 건 맞습니다만, 중국 내에 있는 이러한 석탄화학 설비라든지 에탄 기반의 설비들이 워낙 지금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동률을 많이 올리면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수출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납사 차감 마진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중국 석탄화학이나 에탄 기반의 설비와 경쟁하지 않는 쪽을 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타디엔 체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성고무 같은 경우는 부타디엔 체인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석탄화학 설비라든지 에탄 크래커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스팟 마진이 크게 개선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SBI 같은 경우도 전쟁 이전 대비해서 상황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특히나 왼쪽에서 보시는 엔비라텍스 같은 경우는 장갑 만드는 데 사용되는 라텍스 장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품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라텍스 장갑의 재고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이는 지난 5년 동안 공급 과잉이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면서 폐기 처분된 장갑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갑 같은 경우가 부르는 게 값이 되어 있고요. 장갑을 만드는 엔비라텍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성 고무 체인 같은 경우는 사이클 자체가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는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화학 섹터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판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석탄이기 때문에 이번 대란에 있어서 전혀 피해를 본 것이 없고요.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미 전쟁 이전부터 재고는 줄어들고 가동률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스판덱스는 지난 4년, 5년 동안 대규모 증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일단락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수급 밸런스가 개선되는 사이클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는 무관하게 사이클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 효성 TNC 같은 종목들도 관심 대상으로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난 2, 3년 동안 심각한 공급 과잉을 겪었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의 주요 활동 무대인데, 미국의 태양광 모듈의 공급 과잉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이 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하나솔루션은 이번 1분기에 태양광 모듈의 판가가 14%가량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공급 과잉이 해소됐냐라고 하면, OBBA 법안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을 하면서 청정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미국 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모듈들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산 모듈이 아닌 미국 내에서 생산된 모듈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사실은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우회해서 미국으로 모듈을 수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히니까 미국 내에 공장을 짓기도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내 공급 과잉이 심해졌었는데, 이번에 OBBA 법안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러한 공급 과잉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수요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은 우리가 태양광 업체를 좋게 볼 수 있었던 논리가 이러한 공급 논리에 국한되었었는데, 이제는 수요 논리로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원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이란 전쟁이 나기 전에는 중동에 많이 지어질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UAE가 대표적인 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란 전쟁이 나면서 이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미국 쪽으로 유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ESS에 대한 톤들도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ESS는 태양광과 같이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 태양광에 대한 미중 간의 전쟁도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미국 중심으로 해서 우주 태양광에 대한 수요까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적인 부분들은 과거 대비해서 부담이 많이 줄었고, 오히려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업사이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분이 넥스트에라의 CEO인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양광과 ESS를 결합해서 발전소를 초기에 가동을 하고 향후에 가스 제너레이터까지 붙인다라고 하면 발전소를 4기가에서 5기가와트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스 제너레이터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도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말씀드리겠습니다. S-OIL이 정유 쪽에서는 탑픽이고요. 아마 내년도에
올해 영업이익이 이미 1000% 가까이 늘어날 텐데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증익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배당 매력까지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올해 이미 영업이익이 대략 한 7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0%가량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수령금으로 전환을 하고 자사주 소각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52%가량 대폭 개선되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EV/EBITDA 11배 정도 되는데 중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11배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중국 업체들은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인 하나솔루션이 향후에 중국 업체보다 밸류에이션 적게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고요. 향후에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